덕수가 뒤에 나 몰라요. 이쪽 어때요? 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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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어떡하지? 머나먼 북쪽 나라 작은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저런, 산타 할아버지가 울고 있네요. 산타 할아버지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계속 나눠주기만 했더니 올해는 그만 선물이 똑 떨어지고 말았지요. 아롱아롱 눈물 사이로 빨간 털목도리가 보였어요. 옆집 할머니가 짜준 거예요. 아, 맞다. 내 것을 주면 되지.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자루에 목도리를 넣었어요. 목장에서 받은 고소한 치즈 쿠키랑 아껴두었던 초콜릿도 챙겼어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책도 자루에 넣었어요. 그래도 선물은 턱없이 모자랐지요. 그래, 내가 선물을 만들면 되지. 산타 할아버지는 나무를 깎아 로봇과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불과 커튼을 잘라 인형도 만들었지요. 그래도 선물은 한참 모자랐어요. 세상에는 착한 아이가 무척 많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는 탁자와 의자, 전등을 모두 썰매에 실었어요. 그리고 루돌프와 함께 가게에 가서 말했어요. 저 이 썰매와 물건들을 팔고 싶은데요. 가게 주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 썰매도 파신다고요? 네, 선물을 사야 해서요.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와 물건을 모두 팔았지요. 헤헤헤, 이 돈으로 선물을 사면 되겠다. 산타 할아버지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선물을 샀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양손에도 루돌프의 등에도 선물이 그득했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몹시 힘들었어요. 썰매가 없으니까 선물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와야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바빠요. 썰매가 없으니까 일찍 출발해야 해. 오늘 밤에 선물을 다 나눠주려면 서둘러야겠네.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자루가 무거워 낑낑댔어요. 그래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깜깜한 한밤중이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곤히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놓아두었어요. 한 집 한 집 다닐 때마다 산타 할아버지의 자루는 점점 가벼워졌어요. 루돌프의 자루도 점점 작아졌지요. 어느새 마지막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의 자루에는 선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루돌프의 자루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요. 어쩌지? 이 아이만 선물을 못 받으면 속상할 텐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산타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요. 얘야, 미안하구나. 선물이 다 떨어졌어. 그러자 아이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으흥으흥 더 커졌지요. 그런데 다시 문이 열리더니 아까 그 아이가 쪼르르 달려 나왔어요. 산타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선물을 드리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아이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정말 고마워. 산타 할아버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날 산타 할아버지는 쿨쿨 늦잠을 잤어요. 어제 선물 받은 목도리를 둘둘 감고 말이에요. 루돌프도 목도리를 돌돌 두르고 있었지요. 둘 다 따뜻한 꿈나라를 헤매는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꾸 문을 두드려요. 똑똑똑똑, 콩콩콩콩, 쿵쿵쿵쿵. 누구세요? 잠에서 깬 산타 할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이 손에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커다란 썰매도 놓여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저희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착한 아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면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요. 모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지요. 올해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산타 할아버지는 행복한 마음으로 선물을 나눠줄 거예요. 작은 아이에게 한 해 동안 잘 지냈니? 올해는 너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서 내 마음이 정말 기쁘구나.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덕분이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질 거야. 내년에 또 만나자. 안녕. 내 것을 나누면 행복이 더 커져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아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더욱 따뜻해진답니다. 나라라 마법 빗자루. 슈스리는 꼬마 마법사예요. 날마다 마법 학교에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마법을 배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배워서 정의로운 마법사가 되세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마법 빗자루 대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1등 상품은 유니콘 꼬리털 빗자루래요. 슈스리의 눈이 번쩍,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슈스리는 꼭 1등을 하고 싶었어요. 아빠에게 물려받은 마법 빗자루는 너무 낡았거든요. 대회를 시작하기 전 꼬마 마법사들은 손을 번쩍 들고 선서를 했어요. 우리는 반칙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안개숲으로 가서 마법 버섯을 따오는 거예요. 모래시계의 모래가 바닥에 다 떨어지기 전에 가장 많은 버섯을 따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까우! 까마귀가 우렁차기 시작을 알렸어요. 날아라 마법 빗자루! 꼬마 마법사들은 힘차게 날았어요. 슈스리는 안개숲에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도 마법 버섯을 6개나 찾았어요. 슈마는 안개숲에 맨 먼저 도착했어요. 하지만 마법 버섯을 3개밖에 못 찾았지요. 다른 애들 것을 슬쩍 가지고 가야겠어. 슈마는 친구들이 찾아놓은 마법 버섯을 자기 바구니에 몰래 옮겨 담았어요. 슈마는 1등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마법 버섯을 10개나 찾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슈마가 한 짓을 까마귀가 낱낱이 알려주었거든요. 반칙을 쓰면 안 돼. 넌 빵점이야. 두 번째 경기는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잡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잡아야 하지요. 친구들은 쌩쌩 날며 독수리를 쫓아다녔어요. 독수리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빗자루가 느려서 어떡하지? 슈스리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독수리들은 천천히 날아다니는 슈스리를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슈스리는 곁으로 다가온 독수리를 살포시 끌어안았어요. 에이, 왜 이렇게 안 잡혀? 슈스리가 먼저 독수리를 잡는 것을 보고 슈마는 화가 났어요. 마구 휘두르는 슈마 지팡이에 독수리 머리가 꽝! 야호! 나도 독수리를 잡았어! 슈마는 기절한 독수리를 꽉 붙잡았어요. 슈마는 또 1등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독수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독수리 머리에 혹이 있었거든요. 독수리를 때리면 안 되지. 넌 탈락이야. 마지막 경기는 암흑의 동굴에 들어가서 박쥐방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암흑의 동굴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친구들은 벌써부터 오들오들 떨었어요. 하지만 슈스리는 자신있게 웃었어요. 박쥐 방으로 곧장 들어가는 비밀 입구를 알고 있었거든요. 암흑의 동굴은 괴물이 입을 쩍 벌린 것처럼 생겼어요. 꼬마 마법사들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친구들은 눈을 질끈 감고 암흑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쩌지? 몰래 비밀 입구로 갈까? 슈스리는 한참 고민했어요. 아니야, 정정당당하게 동굴 입구로 가야 해. 슈스리는 용기를 내서 동굴 속으로 날아갔어요. 으아, 너무 무서워. 빨리 나갈래. 친구들은 아무데나 깃발을 대충 꽂고 후다닥 암흑의 동굴을 빠져나갔어요. 슈스리도 무서워서 덜덜 떨렸지만 꾹 참고 동굴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방에서 박쥐 소리가 들려요. 여기가 박쥐 방인가 봐. 슈스리는 박쥐 방에 깃발을 꾹 꽂았어요. 다들 박쥐 방에 깃발을 꽂고 왔나요? 선생님이 묻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요. 박쥐 방에는 금가루가 떨어져요. 옷이 반짝반짝한 슈스리만 박쥐 방에 다녀왔군요. 선생님은 유니콘 꼬리털 빗자루를 슈스리에게 주며 말했어요. 슈스리가 마법 빗자루 대회의 1등이에요. 슈스리는 날아갈 듯 기뻤답니다. 만약 비밀 입구로 박쥐방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쉽게 1등을 했겠지만 마음에 찔렸을 거야. 정정당당하게 1등을 해서 더 기쁘고 뿌듯해.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언제 어디서나 바르고 당당한 자세를 정정당당하다고 해요. 거짓말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는 것은 정정당당한 자세가 아니랍니다. 오늘 반장은 누구? 나는 뾰족이. 히히. 오늘은 내가 유치원 대장이야. 오늘 반장은 바로 나거든. 선생님이 반장 목걸이를 걸어주셨어. 두고 봐. 최고의 반장이 될 테니까. 책 읽기 시간이야. 날씬이가 자꾸 머리를 극적거려.
날씬아, 머리 긁지 마. 가려운 걸 어떻게? 꾹 참고 책만 열심히 봐야지. 뿡뿡뿡. 누가 방귀를 뀌는지 난 알아. 뚱뚱아, 방귀 뀌지 마. 미안해. 참으려고 했는데. 반장한테 허락을 받고 뀌어야지. 그림 그리기 시간이야. 친구들이 모두 힘을 합쳐 커다란 종이에 집을 그리기로 했어. 집은 나 혼자서 그릴 거야. 내가 반장이니까. 친구들한테는 색칠만 시켰지. 뾰족아, 지붕은 버섯 모양으로 그려줘. 창문은 동그랗게 그려줘. 친구들이 부탁했지만 난 싫었어. 안 돼. 난 뾰족이 지붕에 네모난 창문이 좋아. 치, 뭐든지 자기 맘대로야. 친구들이 투덜거렸어. 하지만 난 들은 척도 안 했지. 오늘은 내가 반장이잖아. 내가 대장이거든. 간식 시간이야. 친구들이 와글와글 떠들어. 난 소리를 빽 질렀지. 얘들아, 조용히 좀 해.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난 화가 나서 친구들이 싫어하는 별명을 칠판에 잔뜩 적었어. 날씬이는 멸치, 뚱뚱이는 돼지, 노랑이는 설사. 뾰족아, 너무해. 반장이 친구들을 놀리면 어떡해? 아빠 근데 노랑이가 누구야? 노랑이는 얘가봐. 날 얘인가봐. 친구들이 나한테 따졌어. 그러게 왜 반장 말을 안 듣는 거야? 결국 나는 친구들과 다투고 말았지. 에이, 나도 내일부터는 반장 말을 안 들을 거야. 다음 날이야. 오늘 반장은 몽당이야. 몽당이는 나보다 키도 작고 못생겼으니까 친구들이 더 말을 안 듣겠지? 그럼 몽당이는 속상해서 울고 말 거야. 종이 접기 시간이야. 뚱뚱이가 또 말썽을 피웠어. 아우, 똥 마려워. 그러자 몽당이가 친절하게 말했어. 뚱뚱아, 얼른 화장실에 다녀와. 에이, 나 같으면 쉬는 시간까지 꾹 참으라고 했을 텐데. 어라? 그런데 왜 뚱뚱이가 윙크를 하지? 밖에서 노는 시간이야. 다들 그네를 먼저 타겠다고 아웅다웅해. 그러자 몽당이가 나섰어. 얘들아, 싸우지 마. 5번씩 번갈아 타자. 치, 나 같으면 당장 선생님께 일렀을 텐데. 어? 그런데 왜 모두 즐거워하지? 역할놀이 시간에는 임금님이 나오는 연극을 했어. 너도 나도 임금님을 하겠다고 야단이었어. 얘들아,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아유, 몽당이는 역시 답답해. 임금님은 당연히 반장이 해야지. 힝. 그런데 왜 친구들이 몽당이 말을 잘 듣지? 내가 뿌르퉁에서 돌아앉아 있는데 몽당이가 웃으며 다가왔어. 뾰족아, 너도 같이 해. 싫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넌 그림을 잘 그리잖아. 예쁜 꽃으로 무대를 꾸며줘. 응? 내가 왜 고분고분 몽당이 말을 듣고 있는 거지? 집에 갈 시간이야. 몽당이는 친구들에게 쪽지를 나눠줬어. 나도 쪽지를 받았지. 뾰족아, 네 그림 정말 멋졌어. 헤헤. 왜 자꾸 웃음이 나는 거지? 다음 날이야. 오늘 반장은 알록이야. 알록이는 어떤 반장이 될까? 친구들을 잘 지켜보며 좋은 점을 배울래. 이 다음에 또 반장 차례가 되면
진짜 멋진 반장이 될 테야. 난 처음에 반장이 되었을 때 내가 대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뭐든 내 마음대로 해버렸지. 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보며 깨달았어. 반장은 대장이 아니라 친구들을 도와주는 자리라는 걸 말이야. 너희 생각은 어떠니?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일까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어떡하지? 머나먼 북쪽 나라 작은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저런, 산타 할아버지가 울고 있네요. 산타 할아버지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계속 나누어 주기만 했더니 올해는 그만 선물이 뚝 떨어지고 말았지요. 아롱아롱 눈물 사이로 빨간 털 목도리가 보였어요. 옆집 할머니가 짜준 거예요. 아, 맞다. 내 것을 주면 되지.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자루에 목도리를 넣었어요. 목장에서 받은 고소한 치즈 쿠키랑 아껴두었던 초콜릿도 챙겼어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책도 자루에 넣었어요. 그래도 선물은 턱없이 모자랐지요. 그래, 내가 선물을 만들면 되지. 산타 할아버지는 나무를 깎아 로봇과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불과 커튼을 잘라 인형도 만들었지요. 그래도 선물은 한참 모자랐어요. 세상에는 착한 아이가 무척 많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는 탁자와 의자, 전등을 모두 썰매에 실었어요. 그리고 루돌프와 함께 가게에 가서 말했어요. 이 썰매와 물건들을 팔고 싶은데요. 가게 주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 썰매도 파신다고요? 네, 선물을 사야 해서요.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와 물건을 모두 팔았지요. 헤, 이 돈으로 선물을 사면 되겠다. 산타 할아버지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선물을 샀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양손에도 루돌프의 등에도 선물이 그득했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몹시 힘들었어요. 썰매가 없으니까 선물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와야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바빠요. 썰매가 없으니까 일찍 출발해야 해. 오늘 밤에 선물을 다 나눠주려면 서둘러야겠네.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자루가 무거워 낑낑댔어요. 그래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깜깜한 한밤중이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곤히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놓아두었어요. 한 집 한 집 다닐 때마다 산타 할아버지의 자루는 점점 가벼워졌어요. 루돌프의 자루도 점점 작아졌지요. 어느새 마지막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의 자루에는 선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루돌프의 자루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요. 어쩌지? 이 아이만 선물을 못 받으면 속상할 텐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산타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요. 얘야,
미안하구나. 선물이 다 떨어졌어. 그러자 아이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으엉으엉 더 커졌지요. 그런데 다시 문이 열리더니 아까 그 아이가 쪼르르 달려나왔어요. 산타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선물을 드리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아이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정말 고마워. 산타 할아버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날 산타 할아버지는 쿨쿨 늦잠을 잤어요. 어제 선물 받은 목도리를 둘둘 감고 말이에요. 루돌프도 목도리를 돌돌 두르고 있었지요. 둘 다 따뜻한 꿈나라를 헤매는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꾸 문을 두드려요. 똑똑똑똑, 콩콩콩콩, 쿵쿵쿵쿵. 누구세요? 잠에서 깬 산타 할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이 손에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커다란 썰매도 놓여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저희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착한 아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면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요. 모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지요. 올해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산타 할아버지는 행복한 마음으로 선물을 나눠줄 거예요. 작은 아이에게 한 해 동안 잘 지냈니? 올해는 너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서 내 마음이 정말 기쁘구나.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덕분이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질 거야. 내년에도 또 만나자. 안녕. 내 것을 나누면 행복이 더 커져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아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더욱 따뜻해진답니다. 나라라 마법 빗자루. 슈스리는 꼬마 마법사예요. 날마다 마법 학교에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마법을 배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배워서 정의로운 마법사가 되세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마법 빗자루 대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1등 상품은 유니콘 꼬리털 빗자루래요. 슈스리의 눈이 번쩍,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슈스리는 꼭 1등을 하고 싶었어요. 아빠에게 물려받은 마법 빗자루는 너무 낡았거든요. 대회를 시작하기 전 꼬마 마법사들은 손을 번쩍 들고 선서를 했어요. 우리는 반칙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안개숲으로 가서 마법 버섯을 따오는 거예요. 모래시계의 모래가 바닥에 다 떨어지기 전에 가장 많은 버섯을 따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까우! 까마귀가 우렁차게 시작을 알렸어요. 날아라! 마법 빗자루! 꼬마 마법사들은 힘차게 날았어요. 슈스리는 안개숲에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도 마법 버섯을 5개나 찾았어요. 슈마는 안개숲에 맨 먼저 도착했어요. 하지만 마법 버섯을 3개밖에 못 찾았지요. 다른 애들 것을 슬쩍 가지고 가야겠어. 슈마는 친구들이 찾아놓은 마법 버섯을 자기 바구니에 몰래 옮겨 담았어요.
슈마는 1등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마법버섯을 10개나 찾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슈마가 한 짓을 까마귀가 낱낱이 알려주었거든요. 반칙을 쓰면 안 돼. 넌 빵점이야. 두 번째 경기는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잡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잡아야 하지요. 친구들은 쌩쌩 날며 독수리를 쫓아다녔어요. 독수리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빗자루가 느려서 어떡하지? 슈스리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독수리들은 천천히 날아다니는 슈스리를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슈스리는 곁으로 다가온 독수리를 살포시 끌어안았어요. 에이, 왜 이렇게 안 잡혀? 슈스리가 먼저 독수리를 잡는 것을 보고 슈마는 화가 났어요. 마구 휘두르는 슈마 지팡이에 독수리 머리가 꽝! 야호! 나도 독수리를 잡았어! 슈마는 기절한 독수리를 꽉 붙잡았어요. 슈마는 또 1등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독수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독수리 머리에 혹이 있었거든요. 독수리를 때리면 안 되지. 넌 탈락이야. 마지막 경기는 암흑의 동굴에 들어가서 박쥐방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암흑의 동굴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친구들은 벌써부터 오들오들 떨었어요. 하지만 슈스리는 자신있게 웃었어요. 박쥐방으로 곧장 들어가는 비밀 입구를 알고 있었거든요. 암흑의 동굴은 괴물이 입을 쩍 벌린 것처럼 생겼어요. 꼬마 마법사들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친구들은 눈을 질끈 감고 암흑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쩌지? 몰래 비밀 입구로 갈까? 슈스리는 한참 고민했어요. 아니야. 정정당당하게 동굴 입구로 가야 해. 슈스리는 용기를 내서 동굴 속으로 날아갔어요. 너무 무서워. 빨리 나갈래. 친구들은 아무데나 깃발을 대충 꽂고 후다닥 암흑의 동굴을 빠져나갔어요. 슈스리도 무서워서 덜덜 떨렸지만 꾹 참고 동굴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방에서 박쥐 소리가 들려요. 여기가 박쥐방인가 봐. 슈스리는 박쥐방에 깃발을 꾹 꽂았어요. 다들 박쥐방에 깃발을 꽂고 왔나요? 선생님이 묻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요. 박쥐방에는 금가루가 떨어져요. 옷이 반짝반짝한 슈스리만 박쥐방에 다녀왔군요. 슈스리는 선생님은 유니콘 꼬리털 빗자루를 슈스리에게 주며 말했어요. 슈스리가 마법 빗자루 대회에 1등이에요. 슈스리는 날아갈 듯 기뻤답니다. 만약 비밀 입구로 박쥐방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쉽게 1등을 했겠지만 마음에 찔렸을 거야. 정정당당하게 1등을 해서 더 기쁘고 뿌듯해.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언제 어디서나 바르고 당당한 자세를 정정당당하다고 해요. 거짓말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는 것은 정정당당한 자세가 아니랍니다.